데이터를 재형성한다. 이제 라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형성하다가 쉐이프, 형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reshape 데이터. 그렇죠. 굉장히 됩니다. 여기 보면 change the layout of the dataset. 데이터셋의 어떠한 형태, 레이아웃, 형태를 다 변한다. 그렇죠. 그때 그대로 많이 쓰는 게 melt concat. 이거 그대로 어디서 나온 판다스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어디서 나오냐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R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멜트는 녹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변형시켜서 새로 내가 구성하다, 컨캣, 만들다, 구성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만 뽑아가지고 행과 열을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필법. 그렇죠. 여기선 우리는 요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게 행으로 되어 있는 걸 열로 만들어주는 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컨캣은 열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컬럼을 그렇죠. 열로 되어 있는 걸 어디요?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컨캣입니다. 즉 합쳐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솔트 함수는 이제 분류해 준다는 뜻이고요. value, 즉 값들을 어떻게 뭐 내림차순이냐, 올림차순이냐 하는 거고, 각각의 컬럼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rename, 그다음에 인덱스별로 우리가 솔팅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인덱스를 새로 생성한다. reset 인덱스, 그다음에 drop 어떤 걸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 칼럼의 랭스, 하이트를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 이 옵션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볼게요. 데이터를 제가 리쉐이프 데이터는요, 사실은 어디서 나면 넘파이에서 나온 거고요. 넘파이를 이미 내장이 판다스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넘파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학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인 걸 계산할 때 이 MP를 쓰는데요. 이것만은 원래 따로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초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통 거기가 아니고 보통 함수나 정규화식에서 보통 많이 끊기는데, 넘파이는 사실은 판다스 전에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각각만 공부하면 실제로 적용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 판다스에 이미 다 내장되어 있는 넘파이 기능으로 됩니다. 왜? 우리는 2차원, 우리 사는 데는 3차원 공간이고 2차원으로 다 되어 있는 행파일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쓰잖아요. 엑셀 파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의 넘파이 기능이고요. 이 리시에프는 기능을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는 넘파이를 공부하시면 리시에프 이건 정말 많이 씁니다. 딥러닝 같은 거 할 때 차원이 예를 들어서 7만 차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그거 다 표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평면상에서 2차원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차원 축소라고 해요. 변수를 이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잠깐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2차원 평면에 뭐 예를 들어서 광고라고 할게요. X를. 광고가 늘면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벌써 변수가 뭐예요? 광고라는 X, Y가 매출이면 매출이라는 변수, 두 가지 변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3차원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 높이까지 있는 게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굳이 뭐 남지만 이제 선형대수를 배우면 그림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4차원, 5차원 뭐 이렇게 그림으로 공간상에 뿌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은 3차원 구조. 그러니까 요거 이상으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NP, 넘파이고요. 그 기능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강력한 딥러닝 개발 툴이 된 거죠. 딥러닝 분석하는 툴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잠깐 설명드렸고, 그래서 리시프 엄청 중요하다. 넘파이고, 우리가 일단은 판다스는 2차원 행렬 구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데이터 분석 툴로서 이 리시프를 정말 중요하게 사용한다. 그렇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밀 때. 그래서 데이터를 재형성 어떻게 하냐. 솔트하고 밸류스다 하면은 특정 어떤 열이 그 시리즈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리즈가 이제 있는 거고 그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하는 게 그래서 그 값, 그쵸? 밸류로.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거 이름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행과 열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이제 인덱스별로 내가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솔트 밸류스를 할 수 있고 인덱스별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값, 그쵸? 밸류는. 그리고 만약 인덱스가 없을 경우 있어요. 그걸 이제 실습 때 보여드릴 건데 리셋 한다 이거죠. 인덱스가 없으면 이제 병합을 했을 때 구분이 안 될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엑셀 파일에서 한글 같은 거 할 때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항목 1, 2, 3, 4 인덱스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름, 뭐 성명. 근데 요거 빈 건 이렇게 뭐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한글 같은 게. 이럴 경우에 병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인덱스가 없으면. 그럴 때 이 리셋 인덱스를 생성해서 정리하면 깔끔하게 우리가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df 드랍은 뭐예요? 제거하다, 떨어뜨리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컬럼에서 어떤 변수를 우리가 데이터를 제거할 때 이걸 쓴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재형성에 관한 이론 강의였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4주차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는 일일이 처음에 우리 reshape 데이터, 그렇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데이터 재형성이라는 거가 있고요. 지금 참 결과가 좀 보여서 제가 일부러 요 보시면 커널 가셔가지고요. Restart Clear Output를 하시면 일단은 깨끗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처음에 제가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실제로도 여러분들도 원본 데이터에서 다른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변형을 시키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뭐 보고서를 쓴다든가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요. 똑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데이터를 재형성한다. reshape.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이제 딥러닝 쪽으로 가도 엄청 쓰이거든요. 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에서는 여러분 차원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요. 여러분 행렬 계산 같은 거 혹시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거는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하죠. 행으로 바꿔줘야지만 계산이 되잖아요. 행과 곱하기 열 해야지 이제 계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변형을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행과 열을 바꾼다든가. 이제 그럴 때 이제 reshape라는 명령을 쓰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c본에 as SNS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SNS가 이제 c본을 부르는 모듈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모듈, 그 다음에 서브 모듈이 노드 데이터셋, 즉 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겠다. mpg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차량과 관련된 데이터거든요. 이걸 df로 하고 이제 우리가 df.shape 여거 shape 할 때 이제 저도 헷갈렸던 게 보통 함수 할 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건 나타낼 때 우리가 1, 0, 1, 2 이렇게 나타낼 때 쓰시는 거고 이 그냥 shape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니? 형태가 뭐니? 형상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는데 형태가 어떻게 돼? 398행의 구열.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398개가 있고 속성 전보, 즉 시리즈가 9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값을 딱 누르시면 각각의 그 중요한 내용들만 5개가 보여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9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의 속성 정보가 나오네요. 딱 보시니까 7개는 numerical. 우리가 항상 보는 게 그거예요. 7개는 숫자형 데이터구나. 오리진은 나라네. 국정별이구나. 그럼 보니까 이제 익숙한 차에 관심 있으면 쉐보레, 말리브, 그렇죠? 그다음에 뷰익, 뭐 프라이마우스, 그다음에 뭐 이런 건 저도 잘 몰라요. 포드는 알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름이 있네. 어찌됐든 요거는 범주형 데이터 아니면 면목형 데이터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건 범주형 데이터니까 요 두 개, 오리진하고 네임은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등급 구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네. 나머지 우리 9개 중에서 7개는 숫자형 데이터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죠. 데이터를 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sort values 배웠죠. 특정열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한다. 특정열, 즉 시리즈예요. 그쵸? 시리즈별로. 즉 이 속성 정보, MPG. 그쵸? 이런 것들 갖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df sort values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물음표를 하고 Shift하고 Enter 키를 누르시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axis는 뭐 0, 그쵸? 행의 방향으로 ascending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오름차순이냐? 그게 이제 true가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정렬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박스트링 보면 sort by the values along either axis. 그러니까 뭐냐면
행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액세스를 0, 1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다 행과 열로 되어 있는 행이면 액세스 0, 열이면 액세스 1, 그쵸? 그 옵션을 줄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가치, 즉 값들의 어떻게요? 값에 의해서, 밸류에 의해서 정렬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보시면 우리가 알았어요. sort values 하시고 옵션에 이 mpg 데이터를 집어넣고 헤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보통은 기본 디폴트가 어센딩이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여기. 근데 지금 보면 mpg가 보시면 파일 명도 mpg고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컬럼 네임이에요. 이 컬럼 네임에 요게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지금 기준으로 지금 나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덱스 연번인데 연번이 틀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 지금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필터링 한 거랑 똑같아요. 조건을 mpg, 즉 특정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기준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여기 보시면 실린더 두 번째 실린더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값을 하면 실린더가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4면 4기통, 6이면 6기통, 8기통, 지금 8기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실린더가 3부터 나오죠. 3기통, 4기통, 소형차 그런 그렇죠? 그런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순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값은 다르겠죠. 자, 이제는 df sort values를 해서 mpg, 즉 이 변수 값으로 하시는데 지금 이게 처음에 디폴트가 ascending이 true였잖아요. 이제 역순으로 합니다. 역순으로 이 데이터가 많잖아요. 365개면 이거 지금 제가 확대까지 여러분 실습용, 연습용이니까 확대까지 해놨어요. 잘 보이시라고. 눈이 침침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ascending false를 하면 뭐야? 최신순 아니면은 최고 높은 값부터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보통 안 치시면 디폴트가 나올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다 옵션을 준 겁니다. ascending은 어떤 거냐? false다. 그리고 헤드 값만 치겠다 이거예요. 왜 헤드를 친 이유가 그래서 5개만 나오는 거죠. 기준이 mpg 기준이에요. mpg 기준으로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46.6. 지금 보시면 이게 뭐 9부터 시작하잖아요. 제일 작은 건. 그렇죠? 네, 46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뭐냐면 컬럼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옵션을 줍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행과 열 이름 변경했죠? 이렇게 가로까지 가시고 쉬프트하고 탭키 누르시면 딱 스트림 나오죠? 뭐 인덱스는 다 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면 플러스 키 눌러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로 갈게요. 컬럼을 내 값이 키 밸류 값이잖아요. 이 모델 이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자동차 모델 이어. 근데 좀 긴 것 같아. 뭔지 딱 봐도 알아. 그러면 이어로 바꾸겠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아까 300개가 넘었으니까 헤드 값으로 해서 5개만 볼게. 내가 바꾼 것만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헤드 값은 많이 씁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걸 바꾸고 확인을 해야겠는데 그걸 확인하면 너무 길어. 데이터 값인데 그 중에 내가 바뀐 것만 확인하고 특히 이렇게 칼럼 이름이나 어떤 연번, 이름 바꾼 거나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값만 바꿨을 때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이런 방식, 특히 헤드 값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보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다 봤는데, no!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헤드 값 딱 했는데, 나 분명히 바꾼 줄 알았더니 그대로 모델 이어가 나와요. 왜? 그쵸, 이건 우리가 실험만 한 거죠.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지키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디폴트로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저도 강의 만들 때 어떤 거를 만들어서 만든 형식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기존 거에다가 복사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그럼 보통 동일한 이름이면 1로 나오잖아요. 그 이름 이제 작업을 막 하다가 그거를 중간 저장을 안 해놓다든가 아니면 잘못해서 저장을 좀 이름을 바꾸지 않았는데 그냥 모르고 눌러버렸어요. 저장을. 그러면 그전 거를 다 통으로 한 주차 강의를 날린 적이 있단 말이죠. 사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보통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네임을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되면 이제 파일명을 우리가 각각을 이 파일 전체를 바꾼 게 아니라 뭘 바꾼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행과 열 그 내부를 바꾼 건데 사본을 갖고 하게끔 해놔요.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원래 그게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를 내가 이제 계속 이어로 원본 데이터까지 다 오버라이트 즉 덮어 씌우고 싶어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배웠죠. 인플레이스를 써도 되지만 파이썬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 변수에다가.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df를 딱 치시고 이제 치시면 예, 오리진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죠. 이어로 바뀌었어요. 모델에. 그러면 이제 계속 df를 치면 이어로 원본 데이터가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f를 sort하는 정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value가 열이니까 행이 있겠죠. 행을 뭐라고 해요? 판다스에선 index, 즉 연번, 그쵸? 색인, 그죠? 그렇게요. 색인별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df sort 인덱스하고 색이 0, 1, 2니까 원래 그대로 0, 1, 2, 3,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쉽죠. 그래서 실제로는 인덱스 방법으로도 정리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 컬럼을 바꿔주는 방법으로 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다시 바꾸고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형식으로 지금 강의안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리셋 인덱스 기억나시죠? 어떤 인덱스가 없을 때 인덱스를 생성해 정리하는데 그게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인덱스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리셋 인덱스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는 리셋 인덱스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스는 불리언으로 false고 드랍도 불리언으로 false로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이거 필요한 걸 잘 몰라요. 그러면 결국 해볼게요. 요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는지. 자, 요건 일단 제가 이런 게 있다 정도 하고 제가 설명이 곧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덱스가 없을 때 인덱스 생성해서 정렬하는 거다. 리셋, 즉 다시 세팅한다. 그렇죠? 근데 인덱스별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df drop, 특정 컬럼의 변수를 데이터에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즉 컬럼이 mpg하고 이어, 즉 뭐냐면 드랍한다면 전체 우리가 이거 잠깐 보시면 비해서 그러니까 df를 볼게요. df에서 좀 길 수 있으니까 헤드값만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좀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데 일단 빼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개만 중요한 것만 하고 싶어요. 즉 내가 보니까 mpg하고 이어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알다시피 그냥 다시 df로 해버리면 원본을 건드려 버리니까 새로운 그래도 저장을 하고 싶어요. 계속 쓰고 싶으니까 df2라는 변수에다 넣어서 헤드값을 친 거예요. 그러면 df2는 이제 사본이지만 변경된 자료를 갖고 있는 사본이 되는 거죠. 원래 데이터 다른 데이터 프레임이. 즉 보시면 뭐가 빠졌어요? 다 똑같은데 여기에 제가 했던 mpg 빠졌죠? mpg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또 하나가 이어 빠졌죠? 이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요 데이터 갖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df2라고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는 내가 이 세 개를 빼고 싶어요. 그걸 드랍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 하나만 더 추가됐을 때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필요 없다. 즉, 그쵸? 그러면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df3고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실습이었습니다.